구급공채 수험생 여러분, 저는 작년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에서 출제기조 전환 문제 국어를 담당했고 올해 온라인 대변인을 담당하고 있는 김도술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에서 근무한 지 벌써 3년 차인 정다은 주무관입니다. 올해부터 구급공무원 시험에 국어, 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가 변경되었잖아요, 다은 주무관님. 그런데 이번에 그 구급공채 시험 응시생도 증가해가지고 경쟁률이 상승한 만큼 구급공채 출제 기조 전환의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존 구급 공무원 시험은 지식 암기형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직무 수행과 밀접한 언어 능력과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여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민간과 공공기관 채용 시험과의 호환성을 강화하여 수험생의 시험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들, 이런 설명만으론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공개된 2차 예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급 공채 국어 과목의 가장 큰 개편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문법과 어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기존 수험생들의 기본적인 국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이런 문제를 내왔는데 개편된 국어 문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수험생들의 국어 능력을 평가할 예정인가요? 우선 문법 문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식형의 암기가 필요한 문제였는데요. 24년 국가구급 6번과 지방구급 9번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문법에 관한 사전 지식이 없다면 좀 풀기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이 과중했고 학습을 통해 습득한 문법 지식이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혹시 사무관님은 풀으실 수 있나요? 저도 영상을 준비하면서 직접 풀어보려고 했는데 문법을 공부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못 풀겠더라고요. 그렇다면 기존의 문법 문제를 어떻게 바꾸려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바뀌는 국어 문제의 경우에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문법에 관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문법 지식을 제공하고 이를 적용해보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국어 능력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공개된 2차 예시 문제 1번을 보면 공공언어 바로쓰기 원칙을 적용해보는 방식의 문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휘 문제는 어떻게 바뀔까요? 국어 어휘 문제는 수험생들의 어휘력을 직접 측정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24년도 국가구급 3번 문제와 지방구급 18번 문제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표준어와 한자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이를 풀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바뀐 출제기조 문제에서는 2차 예시 문제 12번과 같이 글 전체의 맥락에 따라 어휘 간의 의미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문제로 바뀝니다. 네, 그럼 예시 문제에서는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가요? 기존의 경우 어휘력만을 측정하다 보니 수험생분들의 실력 향상에 따라 문제에서 요구하는 어휘력의 수준도 실무에서 요구되는 능력 대비 점점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직무 능력과의 연관성 강화를 위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세밀하게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글의 맥락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인 국어 지식만 갖추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예시 문제 12번을 통해 가지고 설명드리자면 국어사전 기준으로 선지 1번의 경우 올라가다는 값이나 통계 수치, 온도 등의 상승을 의미하며 선지 2번의 경우 죽다의 비유적 표현, 선지 3번의 경우 하급 기관에서 상급 기관으로의 이동, 선지 4번의 경우 지방에서 중앙으로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적 정의의 암기가 없이도 수험생 여러분들이 글 전체의 맥락을 통해 가지고 정답이 1번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인 영역 추론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험생들의 논리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구급공채 국어 과목에도 연역 추론 문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역 추론 문제는 3단 논법, 논증과 같은 중학 수준에서 학습하는 기초적인 논리적 사고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될 것입니다. 2차 예시 문제 14번을 통해 이를 확인해 볼 건데요. 가에서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모두 머리가 좋다. 나에서 축구를 잘하는 어떤 사람은 키가 작다. 이 두 가지 조건을 통해 축구를 잘하는 어떤 키가 작은 사람은 머리가 좋을 것임을 추론해내 답이 1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화 약화 문제가 새롭게 추가되었는데요.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수험생들이 어떠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일까요? 해당 유형은 수험생들의 비판 능력을 평가하고자 새롭게 추가된 유형입니다. 비판 능력이라고 하면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비판 능력은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어떠한 주장이나 논증에 대해 이를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2차 예시 문제 16번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역과 디귿 선지의 경우 기후에 따라 그에 맞게 고상식 주거 건축물과 움집형 건축물이 활용되었다는 내용으로 주장을 강화하지만 니은의 경우 같은 기후 영역에서 고상식 건축물과 움집형 건축물이 공존한다는 내용으로 주장을 강화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5년부터 적용되는 출제기조 전환에 따라 국어 과목이 어떻게 바뀐지 확인해 봤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4월 5일 시험 당일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